네, 안녕하세요. 포즈입니다. 비트 분석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전반적으로 다 같이 볼 것 같아요. 제가 안 봐드린 지 꽤 됐죠? 목요일도 쉬고 금요일도 녹화된 영상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그쵸? 어제 바이낸스 관련해서 영상 올렸는데 알람이 안 가가지고 못 보신 분들이 꽤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해서 바이낸스 코인 BNB 관심 있으시면 꼭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 요거요. 자, 일단은 그래도 비트를 먼저 봐야겠죠. 비트는 특이사항이라고 하면은 한 번 다시 올라갔다. 네, 한번 옆으로, 그러니까 올라가서 횡보를 하면서 상승 횡보죠. 네, 볼린저 밴드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다시 재차 상승을 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언급드렸던 게 이런 내용이었고, 만약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기 중심선에서만 지지받으면 상관이 없다 정도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요거를 하면서 제가 예시로 보여드렸던 자리가 요 자리였죠. 그래서 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단선을 강하게 돌파하고 올라가서 옆으로 이제 상승 횡보하면서 올라가고, 그런 다음에 볼린저 밴드 안에서 한번 쏘고, 그 다음에 옆으로 횡보하는 중에 볼린저 밴드 중심선 올라오고 지지받고 재차 상승하는 요런 모습이 나오는데, 요런 모습이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제일 이상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렇게까지 올라갔는데 조정 안 받고 가겠어? 라고 숏을 계속 치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한 요쯤 가고 떨어졌으면은 아마 볼린저 밴드 하단선까지 갈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강력하게 돌파하면 웬만하면 횡보 혹은 하락하더라도 약간 손익비가 좋지 않게끔 하락 횡보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숏에 베팅할 만큼 손익비가 좋지 않다라는 거죠. 라고 말씀드렸고, 한 번 더 상승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뭐 여기서 제일 좋은 거는 상단선을 강력하게 뚫고 올라가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옆으로 횡보하면서 중심선 올라오고 터치하고 올라가는 이런 그림도 괜찮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셨죠? 그럼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를 살펴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현물 ETF 유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물 ETF 유입 자체가 지금 어마어마하고, 그런 다음에 유입세가 꺾이나 했는데 바로 이틀 동안 다시 엄청나게 큰 유입세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속도는 빠져나간 속도에 비해서도 훨씬 더 빠르게 금액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거의 역대급으로 빨리 유입이 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이게 말하면 쉽게 포모 현상인 거죠. 내가 타기도 전에 올라갈까봐, 네, 이런 포모 현상이고, 실제로 개미들은 많이 못 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물려있거나 혹은 장투로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은 네, 제때 올라타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라이브 할 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네, 이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개미는 아직 못 탔다 해서 이런 상황에서 제일 개미를 엿먹이는 짓은 그냥 네, 조정 없이 올려버리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요때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김프로랑 얘기할 때도 얘기하긴 했는데 참고해 주시고, 네, 지금은 비트코인은 딱히 문제가 없다. 네, 그래서 요렇게 가던가 아니면 요렇게 가던가, 네, 요 정도 중에 아마 결정될 가능성이 높고, 중심선이 뚫릴 가능성은 제 생각에 좀 낮아 보인다. 네, 정도는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시겠지만, 네, 글로벌 M2랑 비교한 거죠. 그래서 글로벌 M2 따라서 잘 가고 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잘 간다라고 하면은 아마 전고점을 확실히 뚫는 거는 아마 한 5월 말쯤, 네, 5월 말쯤 뚫었다가, 그러니까 요번 달 말이죠. 요번 달 말에 전고점을 살짝 뚫었다가 재차 다시 안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을 보이다가 재차 올라가는 이런 움직임을 보일 것 같다. 그래서 요대로 진행되는지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달러 인덱스도 한번 볼게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반등을 했습니다. 왜 반등했는지 좀 말씀드리면은 뭐 여러 가지 뭐 경제 지표 발표가 있었겠죠. 경제 지표 발표가 있고 나서 금리 인하 확률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달에 동결은 거의 확정된 거고, 7월 달까지를 먼저 보면은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전으로 생각을 해보면 금리가 이제 한 번 인하할 확률이 일주일 전에는 41%, 그 다음에 두 번 인하할 확률이 46%에서 오히려 두 번 인하할 확률이 높았는데, 네, 두 번 이상 인하할 확률이 한 반, 한 번이나 인하 안 할 확률이 한 반, 요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동결할 확률도 20%나 되고,
네, 7월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인할 확률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두 번 인할 확률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조금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오름과 동시에 금은 좀 떨어졌고요. 대신에 비트코인은 네, 조금 늦게 반영이 되는 건지, 아까 전에 글로벌 M2 보셨죠? 네, 그런 것처럼 조금 늦게 반영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런 걸 무시할 정도로 현물 ETF UEPS가 좀 센 건지. 그래서 뭐 이렇게 한두 주 정도 그냥 반대로 가는 거 크게 상관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큰 틀에서 달러 인덱스랑 비트코인이 반대로 가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그래도 달러 인덱스는 꺾여서 떨어지면 비트코인에 나쁠 건 없다. 오히려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유심히 살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나스닥입니다. 네, 나스닥. 나스닥이 제가 이제 여러 번 말했었죠. 뭐냐면 일단 52주 이동평균선이 중심선인 볼린저밴 했는데 그 바닥에 한번 찍었으니까 중심선까지는 무조건 반등한다. 높은 확률로 반등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요거를 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매일경제 출연에서도 3주 전에 요 영상입니다. 요 영상에서 출연했을 때도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 거 X에도 올려놨었죠. 네, 해서 보시면 요렇게 요 하단 52주 볼린저밴드 하단선 근처까지 떨어졌으니까 추가로 꼬리를 달 수는 있지만 반등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네, 요런 식으로 됐으니까 올라간다. 과거에도 봤을 때도 이랬었다. 네, 요런 얘기였죠. 네, 그리고 실제로 요 반등을 강력하게 해서 중심선 근처까지는 갔는데 요때 요거를 한 방에 뚫지를 못했죠. 네, 뚫지 못하고 다시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네, 중심선을 다시 한번 재차 뚫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심선까지는 일단 올라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그 다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요 위로 중심선 위로 종가 마감되면서 올라가면은 문제가 없어요. 앞으로 요런 식의 움직임 혹은 뭐 요런 식의 움직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번 더 나스닥이 고점을 갱신하면서 다시 불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요거를 뚫지 못하고 떨어진다라고 하면 요때처럼 얘도 이제 꼬리를 달면 결국 못 뚫었거든요. 얘처럼 다시 하락할 가능성, 저점을 갱신하면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놓여져 있다. 그래서 요번에 무조건 뚫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요걸 뚫는 게 먼저냐 아니면 저점을 갱신하는 게 먼저냐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점을 갱신한다기보다는 하단선 터치만 해도 사실 좀 위험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나스닥이 요 위로 올라가느냐가 조금 핵심이고, 비트코인이랑 나스닥은 지금 어차피 똑같이 가지도 않는데 상관 있어 라고 하기에는 어쨌든 지금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나스닥도 올라가잖아요. 네, 물론 중간에 요때 한번 다르게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별개로 움직인다 봐야 될 가능성이 높고, 이게 애매한 게, 자, 나스닥이 하락을 예를 들어 해요. 하락을 예를 들어 한다고 쳐요. 그러면 하락을 할 때, 나스닥이 조금 위험하니까 이제 뭐 금이나 아니면 뭐 비트코인으로 도망가야지 정도로 나스닥이 떨어지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비트코인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고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면 아예 위험 자산에서 혹은 투자 자산에서 돈을 다 빼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예, 이런 경우에는 비트코인에게도 안 좋은 겁니다. 네, 반면에 나스닥이 올라가면은 그런 거 없이 평타로 좋거든요. 네, 평균적으로 좋아요. 네, 해서 나스닥이 떨어지게 되면은 비트코인 좋을 가능성, 안 좋을 가능성이 약간 나뉘는 반면에, 네, 근데 그냥 올라가게 되면 그냥 무난히 좋다. 비트코인한테.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는 그냥 무난히 올라가 주는 게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오히려. 네, 비트코인 입장에서도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한번 쭉, 네. 정리를 한번 쭉 해드렸는데, 제가 이제 쇼츠도 요새 좀 많이 올리고, 라이브도 하고, 영상도 많이 올리고, 그래서 뭐 구독자 수는 다이나믹하게 늘진 않았지만, 조회수는 그래도 꽤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뭐 썸네일은 어떻게 해라. 뭐, 말투를 바꿔라. 네, 뭐 이렇게 영상을 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심사숙고하고 네, 컨텐츠를 좀 제작하고 있으니까 그냥 좋게 봐주시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기존에 제 컨텐츠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반응이 안 좋으면 사실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분석이 조금
나옵니다. 뭐 시청 지속 시간을 짧다던가 아니면 뭐 클릭률이 낮아진다거나 해서 그런 걸 고려해가지고 제가 좀 방향성을 좀 잡고 있으니까 네, 그런 것보다는 좀 내용에 집중을 많이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네, 이 점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은 연휴 잘 쉬시고요. 저는 이제 연휴 기간 동안에도 급등락이 있거나 이슈가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리 편집해놓은 영상이나 이런 거 올려드릴게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